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2024년도가 다 끝나고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2025년도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가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던 지점은 제가 기억을 좀 되돌아봤었을 때는 노무현 때부터 조금씩 정치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 막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그 문재인 때가 되게 되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야, 정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대통령 한 명 이상한 놈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라 꼴이 진짜, 아니 내 인생조차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 2024년도에 있었던 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에 견줄 만한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찌꺼리들이 해왔던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은 참 진짜 그 폐악질에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였고, 우파 쪽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난리가 났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특히나 연말에 있었던 무한 사고로 정말 또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2025년도 1월 1일이 되자마자,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12월 31일에 여전히 우리한테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사고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종의 최상목의 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탄핵을 당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글자 그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이 위기 순간에 있었던 그 권한대행 자체가 탄핵이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보수파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이 민주당과 찌재명한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뭐를 필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어쩌다가 이 탄핵 정국이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탄핵 정국을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어쩌다가 탄핵이 됐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이 이재명과 찌재명한테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이 사생결단으로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권한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완벽하게 배신하는, 아예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내버리는, 이건 매겼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 이상으로 더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완벽하게 진짜 보내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됐던 이유, 헌법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3명을 임명하라라고 하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거절했죠. 왜? 여야 합의가 되지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8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그렇죠?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이런 인간들이 한사코 주장했던 내용, 권한 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왕적인 대통령 노릇하지 마라. 황교안 권한 대행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이게 8년 전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대로 고지곳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슨 재앙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내가 나서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얘기였습니다. 그랬다가 탄핵을 당했단 말이야. 이런 개미친 짓거리를 갖다가 찍교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였던 거예요? 저 민주당의 폐악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더 잘 알려줄 수가 있을지, 어떻게 하지 도대체 이 민주당 찌꺼리들의 폐악질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더 체감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격적으로 이번에 2명의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는 이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내버린 겁니다.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적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6명의 헌법재판관이냐 8명의 헌법재판관이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6명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되기 위해선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6명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6명이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법률적으로도 지금 내란죄가 적용이 돼야 한데 이거를 가지고도 치열하게 나뉘는데, 당연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큰 부담이었단 말이에요. 6명이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져가지고 혹여나 탄핵이 기각이라도 된다면 완전히 찌째명이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지들이 6명을 만들어놨는데 지들이 6명 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지수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탄핵을 시키고 방통위 자체를 마비시켜서 MBC가 완전히 그냥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던 인간들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랬던 인간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 가지고 빨리 3명을 임명하라. 이딴 식으로 지금 짓거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헌법 정신에 맞는 모습입니까? 법치국가에 맞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찌째명을 위해서, 찌째명에 의해서, 찌째명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었던 것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거기에 놀아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8명 체제가 됐어요. 8명이라고 한다면 만장일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6명만 찬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탄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이 되게 된다면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두 사람,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에 대한 이제 이것도 끝나가지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6명 체제였다라고 한다면 4명으로 줄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아예 그냥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8명 체제를 만들어 줘버렸으니까 2명의 이제 그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한다라고 할지라도 6인 체제가 유지가 되니까 헌재가 지금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가지고 6명에 대한 변론 심판이 가능하다라고 해놨잖아요. 그것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누가? 최상목이가. 더 기가 막힌 거는 최상목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일주일을 갖다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안공항 이제 관련된 사고를 추도하겠다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가까이를 갖다 추모 기간으로 정해놨는데 왜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급작스럽게 이거를 밀어붙이는 겁니까? 지가 도대체 뭐라고 권한대행의 대행에 불과한 것이고 총리는 어떻습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되는 것이 총리인 것이고 장관은 그냥 임명직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더더욱 그러니까 권한적인 측면이나 명분을 생각해보고 어떤 거를 생각해보든지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을 최상목이가 임명한다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배신 중에 배신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배신 수준이 아니라 뭐 보수를 배신했다 이거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자체의 헌법 질서를 배신한 그런 지금 폐악질을 최상목이가 한 겁니다. 심지어 지금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최상목의 이런 식의 독단적인 행동, 글자 그대로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금 국무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실에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집단 사의를 표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사의를 표하고 있거든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같은 경우도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무위원들한테 논의조차 하지 않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최상목이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뒷수습을 갖다가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같은 경우도 사의를 지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훈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가 전원이 지금 사의를 표했다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최상목 지가 도대체 뭐라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지가 도대체 뭐라고 채 며칠이잖아. 또 일주일도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지가 뭐라고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하냐고요. 어떻게 이거를 책임을 질 겁니까? 뒤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지금 막 고성이 나오고만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나 중차대한 문제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냐라고 막 항의가 이어지니까 최상목 혼자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월권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다. 사퇴도 지금 막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퇴로 끝날 문제냐고요 이게. 무슨 뭐 눈물을 보렸다 뭐 눈시울을 뭐 붉혔다라고 하는데 앱니까 이게 지금? 미치고 진짜 팔짝 뛸 노릇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대통령이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자체도 지금 시기에 임명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권한대행의 대행밖에 안 되는 인간이 이렇게나 월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나 중차대한 문제가 이렇게나 중차대한 시기에 회의조차 하지 않고 결정했다라는 거.
역사에 이거는 최상목이가 정말로 죄를 지은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정말로 매기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인간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